코로나19로 극심한 취업난을 겪었던 2020년을 되돌아보고 또 새 채용 트렌드를 짚어보는 시간, 방학 특집 그곳에 가고 싶다. 2021 공채 미리 보기 함께 해주실 분 누구신지 정서반 아나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선국 취업의 노하우를 전격으로 공개해 주실 분, 마롯데 함께 갔던 친구, 함께하는 친구가 아닌 마민영 쌤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함께 갔던 친구 마민영 멘토입니다. 함께 갔던 친구,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크리스마스 이브 때 마쌤이랑 같이 롯데 이야기 했었잖아요. 당시에 이제 여러 이 짠내 나는 썰, 단내 나는 썰 실컷 풀고 가셨는데 그때 저희가 또 이렇게 좀 이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드리자면 마민영에게 롯데란? 지금 생각해보면 기회인 것 같습니다. 기회. 일단은 제가 사회에 본격적으로 첫 발을 내딛게 해준 그 직장으로서의 첫 기회가 직장. 그렇죠. 그러니까 인턴을 제외한 첫 정규직 직장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롯데를 그 과거에 다녔었던 경력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방송에 나올 수 있게 된 기회로서의 직장이 아닐까, 그런 기업이 아닐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작년 롯데 공채부터 어땠는지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대부분의 기업이 이제 채용 규모를 굉장히 축소를 했는데 롯데는 어땠나요? 롯데는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거의 채용이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축소가 되었었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는 이거 롯데 채용을 2020년 채용을 좀 기상에 빗대어, 날씨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면 비 온 뒤 보통 맑게 개거나 좋아질 걸 기대하지만 눈. 비 온 뒤 눈? 비 온 뒤 눈. 굉장히 안 좋은 데다가 안 좋았던 상황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잠깐 설명을 좀 더 드리면요. 보통 이제 그 롯데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상반기 공채를 합니다. 상반기 공채라는 건 뭐 지난해 말이나 오늘 연초에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겠죠. 그때 이때는만 해도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되고 크게 영향을 줄 줄 몰랐나 봐요. 롯데그룹 전 부문에 걸쳐서, 전 사업 부문에 걸쳐서 약 30개 정도의 계열사가 공동으로 이 정기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보통 상반기에 30개에서 35개 정도의 계열사가 채용을 진행을 하는데 롯데그룹이 뭐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반적인 채용이 점차 밀리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조금 삐걱거리기 시작하더니 이제 4, 5월로 갈수록 코로나19가 잠잠해지길 기대했으나 갈수록 그 팬데믹 2차,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좀 롯데그룹을 대표하는 유통, 뭐 관광, 서비스 이쪽 분야의 채용, 그러니까 주력 계열사의 매출 전반에 걸친 타격이 굉장히 크게 있었습니다. 부정적으로 좀 영향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공채 후에 원래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2달 후에 있는 5월 달에 열렸었던 인턴 스펙테클 채용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보통 이 채용을 기다리는 4학년 1학기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위 말해 좀 자신의 정량적인 스펙보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블라인드 채용이다 보니까 승부를 보는 친구들이 많이 기다리는 채용 전형인데 아예 열리지가 않았고요. 이 기조가 계속 이어져서 하반기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하반기 공채가 9월 달에 열리거든요. 근데 9월이 되도록 하반기 공채 소식이 없었습니다. 야, 이건 이제 하반기까지 안 하냐. 원래 보통 롯데그룹의 하반기 공채하면 9월 달에 시작이 되는데 약 한 40개에서 50개 사이에 평균 한 45개 정도의 계열사가 정말 대규모로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인력을 확충을 하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9월 달에. 10월 달이 되도록 감감무소식이다가 10월 말에 조금 열렸는데 10개의 계열사에서 열렸습니다. 원래 상반기보다 더 많이 열려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상반기보다 3분의 1로 쪼그라든 수치. 그리고 인턴과 스펙테클 채용, 보통 상반기에는 이제 없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반기에 있었습니다. 2개의 계열사에서 있었어요. 보통 이 하반기에 그 동계 인턴 스펙테클 채용은 2자릿수의 계열사에서 채용이 열리는데 2자릿수가 아니라 2개의 계열사에서 채용이 열린 것을 보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 온 뒤에 눈, 상반기에 그나마 조금 이제 있었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더 안 열리고 안 좋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나마 제가 조금 희망을 발견한 건 뭐냐면 롯데가 제 기억으로는 최초인데 여러 개의 계열사가 같은 카테고리로 묶여서 수시 채용을 진행한 것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9월 말쯤에 갑작스럽게 DTAI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지털 전환 직무에 대한 채용이 4개 계열사에서 있었습니다. 보통 롯데의 수시 채용하면 갑작스럽게 그냥 뭐 회계직군, 경력직이라든지 변호사 이런 쪽의 채용 공고가 단독적으로 그러니까 계열사 별개로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뜨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수시 채용을 조금 더 규모 있게 여러 계열사에서 같은 섹터를 가지고 좀 해당 DTAI
그쪽 인공지능 쪽에 인력을 채용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 앞으로 롯데도 수시 채용을 지금 이제 이번에 잘 해봤으니까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 아무래도 좀 구직자들에게 기회가 좀 더 가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한 해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일단 뭐 비 온 뒤 눈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채용 규모가 대폭 좀 줄었고 수시 채용이 좀 많아졌다 뭐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올해 채용을 좀 전망을 하면서 작년을 결산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역시 좀 언택트 채용이었거든요. 롯데도 역시나 좀 비슷한 기조였겠죠? 맞습니다. 언택트 비대면 이와 관련해서도 롯데가 크게 좀 변화를 준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채용 프로세스에서 어떻게 보면 뭐 변화가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꼽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제 온라인 채용 설명회. 이제 많이 들어보셔서 지금은 익숙해졌는데 원래 롯데그룹은 공채가 한번 계획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3월, 9월 공채가 계획이 되면 공채 시즌에 맞춰서 그 해당 계열사 30개에서 40개에 이르는 계열사 모두가 나서서 전국 각지의 유수의 대학들을 돌며 오프라인 설명을 합니다. 저도 오프라인 설명회가 열리면 재작년에는 갔었어요. 항상 네. 그 최신 트렌드를 얻기 위해서 가면 네. 해당 팀의 인사 담당자라든지 현직자가 나와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력들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팁을 얻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기도 하고 정리를 해서 그런데 작년 한 해는 아시다시피 아예 없었습니다. 뭐 할 수도 네.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프라인 채용 설명회는 아예 열리지 않았고 대신에 온라인 그 L 리크루트 TV라고 해서 온라인 채널을 굉장히 강화한 모습이 눈에 띕니다. 그곳에서 온라인 채용 설명회라고 볼 수도 있는 채용 전형 안내라든지 일정에 대한 상세한 소개 그리고 나서 그 제가 좀 기억나는 게 그 온라인을 통해서 채용 정보 대방출이란 콘텐츠가 새로 생겼어요. 네. 뭔가 좀 과거 TVN에 있었던 그런 드래곤볼 대방출과 같은 그런 모티브를 얻어서 한 콘텐츠 같은데 각 계열사의 현직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어떤 식으로 채용을 자신이 합격하게 된 주요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슈들을 같이 풀어주는 온라인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변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화상 면접이죠. 대표적으로 건설이나 하이마트에서 실시를 했고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있었던 수시 채용에서 화상 면접을 봤습니다. 원데이 면접으로 진행이 되는 것 어제도 샤코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을 거예요. 삼성도 화상 면접으로 갔고요. 롯데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조금 더 대규모의 화상 면접이었다면 롯데는 정말 좀 일부 계열사긴 하지만 화상 면접을 실시함으로써 이 언택트 채용 기조에 좀 부합하는 모습을 이번 2020년도에 좀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온라인 채용 설명회 그리고 일부 계열사에서 진행된 화상 면접 이렇게 변화된 롯데그룹인데 그동안 이제 계속 지켜보셨잖아요. 어떤 그 채용 기조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것도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한 3가지 정도로 보여요. 첫 번째는 이제 수시 채용을 진행하는 것. 말씀드렸다시피 롯데는 보통 이제 정리를 해서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면 1년에 4번 채용을 합니다. 상반기에 2번, 하반기에 2번. 상반기에 2번은 3월 달에 일반 신입을 뽑는 정규직 공채. 그리고 2달 후인 5월 달에 인턴과 스펙테클. 그리고 다시 하반기로 넘어와서 9월 달에 일반 신입을 뽑는 하반기 공채. 그리고 2달 후인 11월 달에 인턴, 스펙테클, 동계 모집을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그게 완전히 조금 좀 일정이 어긋나면서 수시 채용이라는 게 툭 튀어나왔습니다. 올해 그 9월 말 10월 달에 있었던 그 수시 채용처럼 다수 계열사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수시 채용을 한 것은 처음이다라고 보이고요. 아마 2019년도에 현대자동차가 수시 채용으로 아예 바뀌고 2020년 6월부터 작년 6월부터는 LG그룹이 수시 채용으로 바뀌겠다라고 하는 이런 일련의 좀 대기업군들의 수시 채용 모습을 보면서 롯데도 필요한 인력을 적시적기에 뽑는 것이 중요하겠구나라는 것을 느꼈는지 수시 채용을 최초로 제 기억으로는 최초로 이렇게 대규모로 지금 상대적으로는 대규모로 진행을 한 것이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굉장히 중요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입니다. 이건 뭐냐면 앞서 방금 말씀드린 수시 그 채용의 주요 테마 자체가 디지털 전환이었어요. 디지털 전환 AI 직군의 채용이라고 열렸습니다. 그래서 DT AI 직군의 채용이 그러니까 UX, IT 이쪽 분야의 채용이 이쪽 직무만의 채용이 열렸고요. 4개 계열사에서 열렸기 때문에 앞으로 디지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일단 선도적으로 필요한 인력이라면 바로바로 뽑겠다. 이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서 수시 채용이 조금 더 확대되겠구나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 인턴 스펙테클의 채용 규모가 축소된 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래 1년에 상하반기 공채 이후에 2달 이후에 계속적으로 열리는데
상반기에는 아예 열리지 않았고 하반기에는 고작 두 자릿수가 아니라 두 개의 계열사가 열린 것, 이것들도 제 기억으로는 이 채용 공고가 시작된 이래로 최초인 것 같습니다. 안 열리거나 두 개만 열리거나 모두 다 최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채용 기조라든지 변화가 보였었던 롯데그룹의 채용 한 해이지 않을까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작년 롯데그룹 공채 좀 굵직굵직한 변화들 좀 살펴주셨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사업 부문별 채용 결산을 또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맞습니다. 크게 롯데그룹의 지난번에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다양한 그 사업 계열사들이 있고 그리고 네. 사업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크게 한 6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식품, 관광, 서비스, 유통, 화학, 건설, 제조, 금융 이렇게 6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각 계열사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채용이 진행이 되어 왔는지, 만약에 채용을 했으면 무엇 때문에 했었고 하지 않았으면 무엇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같이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맞쌤에 대한 별명이 있잖아요. 영화계 디테일 정수 봉준호가 있다면 맞쌤은 뭘까요? 마테리아 할 텐데 저는 오늘 처음 듣는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이 별명을? 사실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런데 뭐 스스로 부끄럽지 않도록 예. 일단 디테일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네. 들으니까 기분은 좋은 별명인 것 같습니다. 오늘 디테일 있게 이제 사업 부문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부문별 첫 번째 부문은 어떤 곳인가요? 첫 번째는 제가 몸담기도 했었던 식품 부문에 대한 좀 결산을 해볼까 합니다. 예. 네. 제가 이거는 이제 표로 또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상반기 공채에는 4개의 계열사에서 채용이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상반기에는 4개의 채용 계열사가 있었고 제과, 푸드, GRS 중앙연구소에서 지금 이제 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채용이 진행이 되었었고 채용하는 파트, 다시 말해 주요 이제 직군들을 보게 되면 뭐 여러 군데에서 열렸다. 다시 말해 상반기의 식품은 그냥 열릴 때에서 열려야 될 곳들이 열린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 하반기의 정기 공채는 채용이 이제 없었죠. 아예 그냥 네. 식품 분야에서의, 그러니까 롯데가 식품 계열사로 정의하고 있는 해당 회사에서는 채용이 신입 채용 0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없었습니다. 하반기 공채.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뭐 예를 들어서 GRS가 이제 롯데리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뭐 엔젤리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사람들의 외식하는 빈도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카페도 요즘에 특히나 그렇죠. 테이크아웃밖에 가능하지 않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 사업 영역이 규모가 굉장히 축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기존 인력들도 구조조정해야 될 판에 신규 인력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겠죠. GRS는 그래서 채용이 하반기에는 열리지 않았고요. 네. 제과와 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식품을 생산을 해서 그 다음 단계인 뭐 유통점, 대형 할인점이라든지 슈퍼 아니면 도매상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대리점 사장님들께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전반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유통점에 코로나19 때문에 대형 할인점이 굉장히 어렵다는 소식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부터 이마트나 롯데마트에 가는 빈도를 좀 많이 줄였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대리점이라고 하면 보통 다시 말해 소상공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소식도 뉴스를 통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전반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식품 부문에 있어서만큼은 하반기에 채용이 없었다는 게 납득이 좀 되고요. 대신에 이제 DTAI 수시 채용이라고 해서 GRS랑 칠성 음료에서 DT, 그러니까 데이터와 관련된 디지털과 관련된 인력이 좀 있었다라는 것은 그나마 좀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제 네. 식품도 좀 체계화시켜서 디지털, 데이터로 좀 승부하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네. 볼 수 있고, 하반기에 인턴 스펙테클 채용은 없었고요. 조금 이제 여기서 제시되지 않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건 아사히 주류가 있어요. 롯데의 맥주를 수입 네. 맥주를 주로 담당을 하는, 특히나 일본에서 수입되는 맥주. 아시다시피 불매 영향도 그렇고 또 이 시장 자체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 20% 성장 이후로는 조금 정체되어 있는 그런 면도 제가 발견을 해서 2020년도에는 보통 인턴으로 영업관리 직무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아예 채용이 없었고요. 뿐만 아니라 유통사업본부도, 이 유통사업본부는 식품 계열의 유통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인데 어떻게 네. 보면 좀 헤드급의 부서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년에 한 자릿수 정도 영업관리 직무의 채용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전혀 없었다. 0명이다. 이런 것들도 식품 분야에서의 롯데그룹의 어려움을 좀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이렇게 식품 분야는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여기 식품 부문의 채용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확실히 이렇게 표로 보니까 얼마나 좀 많은 부분 대폭
감소가 되었나, 감축이 되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씁쓸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관광 부문인데요. 아무래도 관광 같은 경우는 식품보다도 더 큰 타격을 입었을 것 같아서 작년에 이 채용 규모가 많이 줄었을 것 같다 이런 걱정이 되네요.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표로 보시면 굉장히 더 씁쓸해질 수도 모릅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상반기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계획 자체가 작년 말이라든지 인력 수급 계획이 연초에 수립되다 보니 코로나가 이렇게 심해지겠어라는 생각에 기존대로 채용 기조를 유지를 해왔죠. 보시면 총 관광 부문에 있어서 3개 계열사의 채용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호텔, 월드, 리조트. 그러니까 어떤 업종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채용 그 파트를 보시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예측 가능한 항상 뽑아왔던 분야에서의 채용이 있었어요. 생산 품질이야 뭐 이쪽 서비스 그 관광 쪽은 특별히 재화를 생산하는 그 눈에 보이는 재화를 생산하는 게 없으니까 뭐 없다는 것이 네. 납득이 되고 채용이 있었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아실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테마파크에 놀러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확진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숙박시설에 놀러 가서 리조트를 간다든지 호텔에 묵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위축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대표적으로 이 호텔 월드 리조트는 하반기에도 꾸준히 채용 그 TO가 있는 계열사인데 네. 아예 없었습니다. 보시면 뭐 따로 정리할 필요도 없이 하반기에 정기공채 채용도 없었고요. DTAI 수시 채용도 없었고요. 인턴 스펙테클 채용도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이 롯데그룹의 관광 부문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막혔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관광 부문에 있어서는 너무 좀 어두운 롯데그룹의 채용 전형이 모습이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롯데 JTB라는 계열사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모두 투어나 하나 투어처럼 여행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네. 롯데 JTB가 있는데 여기도 좀 1년에 한 번 정도는 채용을 진행하거든요. 네. 네. 아예 없었습니다. 관광 분야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의 반증이겠죠. 그래서 네. 식품보다 더 어려웠던 것이 관광 부문이다라는 것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좀 대면 분야의 사업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서비스 부분도 그 사업 중에 하나인데 어땠나요? 서비스는 그나마 좀 괜찮은 그 계열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저는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글로벌 로지스와 정보통신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네. 서비스를 좀 전반적으로 짚어보면요. 롯데 자이언츠에서 마케팅 부문, 뭐 자이언츠는 뜰 때도 있고 안 뜰 때도 있기 때문에 네. 하반기에는 안 떴지만 뭐 이거는 물론 생각해보면 야구의 무관중이 늘어나다 보니까 마케팅할 거리가 없어져서 예. 하반기에는 안 뽑지 않았을까 생각해볼 수도 있는데 네. 크게 영향은 일단은 자이언츠는 좀 논외로 두고요. 원래 채용 규모가 적기 때문에 컬처웍스 상반기엔 채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컬처웍스가 뭐 하는 데인지 보시면 옆에 채용 파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롯데 시네마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단 영화를 자체를 찍기가 어려워졌어요. 네. 그러니까 상영관에 내걸 영화 자체가 줄어들었고요. 대작 자체가 줄어들었고 저는 뭐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마블의 굉장히 팬인데 예. 마블 영화가 1년 내내 한 편도 개봉을 안 한 건 작년 한 해 처음 봤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처럼 영화관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내 여파는 시네마, 뭐 예를 들면 CGV라든지 아니면 메가박스처럼 예. 롯데 시네마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영화관 사업을 주로 담당하는 컬처웍스 당연히 채용이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글로벌 로지스는 보통 물류 운영에 채용이 있는데 여기는 하반기에도 채용이 있었어요. 특히나 좀 주목할 만한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반기에 인턴 스펙테클 채용 2개의 계열사에서만 진행을 했다. 그 중에 예. 하나가 바로 글로벌 로지스입니다. 글로벌 로지스가 그래도 좀 물류 운영 파트에서는 채용이 있었는데 여기가 무엇을 하는 거냐면 롯데 택배라든지 예. 아니면 물류, 항만, 해운 이쪽이에요. 아시다시피 우리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면, 오프라인 유통점에 가서 무엇인가 구매를 하는 것은 확진자가 혹시 숨어 있지 않는 무증상 감염자 있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돼서 못 나가지만 대신에 쿠팡이나 뭐 쓱이나 아니면 컬리 같은 곳에서 주문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1인 온라인 결제액의 증가와 맞물려서 이런 배송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글로벌 로지스는 계속적으로 그 채용을 이어져 왔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렌탈도 조금 규모가 축소되긴 했으나 하반기에도 여전히 진행을 했었던 계열사입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억눌린 소비 심리가 원래 보통 이맘때쯤이면 여행 가서 돈을 써야 되고 뭐 네. 이것저것 바꿔야 되고 하는데 뭐 쓸 데가 없으니까 가서 쓸 데가 없으니까 예. 소비로 좀 많이 늘어났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뭐 가전 제품을 산다든지 그 중에 하나가 또 요즘에 내수 시장에 차량 판매가 굉장히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차를 바꾸는 분. 예. 그래서 그것과 맞물려서 롯데의 렌탈은 신차 장기 렌터카 들어보셨을 거예요. 광고하는 네. 것들. 그리고 오토 렌탈 중고차 사업을 하기 때문에 렌탈도 채용 규모를 조금 어느 정도 하반기에는 가져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물산이야 하는
주요 업무가 이제 롯데 월드몰이라든지 롯데 월드타워 이쪽에 시설 유지 보수 관리를 하기 때문에 뭐 코로나19가 이제 인간에게는 감염이 되지만 건물이 감염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건물의 유지 보수 인력은 꾸준히 필요하기 때문에 채용이 있었고 정보통신 이 정보통신이 이제 제가 아까 꼽은 굉장히 활성화가 된 채용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제 네. 보시면 다양한 채용 규모, 채용 TO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파트에서 이 디지털 전환이 제가 그 큰 화두로 또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디지털 인력의 본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산의 본사를 있는데 저도 이제 제과 출신이지만 제과에서 무엇인가 디지털과 관련된 뭘 배워야 된다. 네. 그러면 바로 가산에 있는 정보통신 본사로 가야 됩니다. 가서 보통 배웁니다. 혹은 거기서 교육 인력이 파견이 나와서 가르쳐 준다거나 디지털의 핵심은 정보통신이기 때문에 정보통신의 인력은 오히려 늘으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 기억으로는 여기가 세 자릿수를 뽑거든요. 제가 입사했을 때 동기가 한 100명 정도가 됐어요. 이 정보통신 한 개 계열사만. 그러니까 전체 그 채용 공고를 올라온 걸 보시면 한 번 공채일 때 0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세 자릿수를 뽑는데 그냥 100명 최소한 몇십 %를 담당하는 게 정보통신인데 꾸준히 채용이 이어져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DTI, AI 수시 채용에서도 정보통신은 채용이 있었고 가장 주력으로 AI 쪽을 채용을 진행했는데 역시나 가장 큰 채용 규모를 담당했었던 수시 채용에서도 채용을 가장 크게 많이 했었던 계열사가 정보통신. 그래서 서비스 부문은 뭐 그 시네마를 담당하는 영화 쪽의 컬처웍스는 좋지 않았으나 정보통신과 글로벌 로지스에서 조금 성장이나 여러 가지 채용 TO가 확대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여러 서비스 부문 채용 정리를 좀 짚어봤습니다. 역시나 좀 어느 정도 괜찮았던 부분도 있고 역시나 좀 많은 부분 축소가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유통사업 부문을 한번 짚어볼까요? 유통도 굉장히 좀 씁쓸했던 유통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보시면 상반기 공채도 제가 표로 정리했는데 보통 유통 분야에서는 영업 마케팅 분야, 그러니까 MD를 포함한 영업 마케팅의 채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백화점, 마트, 슈퍼, 이커머스, 하이마트, 코리아세븐, 홈쇼핑 굉장히 그러니까 거의 채용을 하는 계열사들은 다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갑자기 정말 직격으로 맞은 것 같아요. 유통 분야도 사람들이 오프라인 매장으로 가지 않게 되다 보니까 하반기에도 보통 하반기에는 더 많이 뽑거든요. 네. 하반기에는 면세점을 포함해서 더 많이 뽑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달랑, 코리아세븐. 코리아세븐은 뭐죠? 세븐일레븐 편의점이잖아요. 예. 편의점은 그나마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수혜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제 기억으로는 유의한 업종이긴 해요. 네. 그래서 코리아세븐의 영업관리 채용은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의의 두 번째 홈쇼핑. 사람들이 홈쇼핑. 집에만 있다 보니까 TV 보는 시간이 늘어날 거잖아요. 네. 채널을 재밌는 거 안 하나 돌리다가 항상 한 채널 걸러 한 채널에 홈쇼핑을 합니다. 걸려있죠. 예. 그러다가 이거 마저 필요했는데 한번 볼까라고 해서 수혜를 본 게 홈쇼핑. 홈쇼핑이 DTAI 수시 채용에서 채용을 진행했는데 보통 디지털 전환, AI, 인공지능 파트에서의 테마를 가진 채용이었는데 유일하게 수시 채용에서 영업 마케팅, 영업 관리 분야의 채용을 진행했던 계열사기도 합니다. 홈쇼핑이. 그만큼 이 코리아세븐과 홈쇼핑을 제외한 나머지 백화점, 마트 정말 어려웠다라고 보여지는 유통이고요. 특히나 롯데 면세점도 마찬가지로 영업관리 채용이 있거든요. 1년 내에 최소 한 번 이상은. 그런데 뭐 면세점이 채용 TO를 늘리고 확장을 하려면, 성장을 하려면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다니고 중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동남아든 사람들이 우리가 많이 나가거나 그들이 많이 와서 많이 구매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들어오는 것 자체가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되다 보니 나가기도 어렵고 들어오기도 어렵고 한 상황에서 면세점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면세점의 이 영업 마케팅 쪽, 경영 일반 쪽의 채용이 전무했다. 대신에 수시 채용에서 이건 단독적으로 열린 수시 채용인데 디지털 전환에 대한 수시 채용이 조금 있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 되니까 어떻게 뭐 온라인으로도 해볼까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디지털 쪽의 채용은 있었으나 면세점을 준비하셨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실망하셨을 한 해였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프라인 유통은 좀 어려웠고 온라인 유통은 좀 괜찮은 것 같았는데 지금 계속 씁쓸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입에서 쓴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업 파트는 조금 단맛이 날까요? 네, 여기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화학, 건설, 제조 부문인데요. 예. 그래도 이 분야는 제 기억으로는 좋았던, 나름 좋았던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나름 케미칼. 칸이 많이 찼네요. 여기는. 네, 여기는 보시면 표로 보셔도 아실 거예요. 그간 횡했는데 그러니까요. 계속 많이 빽빽하게 차 차 있네요. 있습니다. 예. 채용하는 파트도 그렇고 또 TO도 그렇고요. 사업군들도 그렇고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일단 표 자체가 굉장히 빽빽하죠. 많이 뽑았다라는 거고요. 다만 조금 아쉬웠던 걸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이 캐논 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캐논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프린터, 복합기, 뭐 인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사무실에 사무용 통합 솔루션을 제공을 합니다. 네트워크라든지 인터넷이 잘 되게끔 뭐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솔루션을 제공을 해줘요.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계속적으로 말씀드려서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네. 다른 파트예요. 재택근무가 늘어났습니다. 네. 사람들이 사무실에서 근무를 해야지 야 이것 좀 어떻게 우리 사무실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볼까 고민을 할 텐데 예.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무실을 그닥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될 니즈를 많이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캐논 코리아도 이 영업 지원이나 기술 영업 쪽에서의 채용 그리고 개발 운영 쪽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만들까 고민을 하는데 그쪽에 대한 그러니까 개발 운영에 대한 좀 TO가 하반기에는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죠. 네. 이 정도 특징적인 거 말고는 그 외에는 이 화학 건설 제조 분야는 그래도 우리 사회 인프라를 담당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채용 규모가 유지되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만나볼 부문이 저는 롯데에서 금융 부문도 좀 진행을 하는지 몰랐거든요. 가볍게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해하실 건데 그러니까 작년까지 재작년까지는 좀 많이 했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롯데카드, 혹은 롯데 손해보험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했었는데 그 좀 뭐 정책적인 이슈이긴 하지만 대기업이 이런 금융기업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라는 예. 이슈들 때문에 지금 뭐 삼성전자도 그래서 뭐 삼성생명과 관련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롯데가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을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은 롯데를 달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롯데그룹에 포함된 기업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좀 네. 판단을 하면 네. 이제 롯데금융계열사는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채용이 있었던 곳은 상반기에 2곳, 하반기에 1곳인데요. 자산개발과 캐피탈의 채용이 상반기에 있었고 하반기에는 캐피탈. 뭐 원래 금융 쪽은 카드와 손해보험에서 채용이 덜어 있었어요. 예. 특히나 손해보험의 그 영업관리라든지 손해사정사 채용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떨어져 나가고 나서 보니까 뭐 원래 이 정도 자산개발과 캐피탈은 뽑습니다. 그래서 뭐 원래 작았기 때문에 그 작은 거에서 작게 뽑는 건 크게 뭐 영향이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금융 부분이지만요. 그래도 예. 두 개 계열사에서 한 개 계열사만 뽑는다는 건 축소됐다라는 것을 금융 쪽에서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좀 대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금융 부분까지 사업별 파트 짚어봤는데요. 이번에 롯데그룹 2020년 채용을 총평해 보신다면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예. 채용 규모 급감 급감. 너무 안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비본 뒤에 둔 상반기에 정말 안 뽑았지만 상반기에는 뽑으려고 했지만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채용 일정이 밀리더니 비가 오더니 아예 이제 얼어붙었죠. 하반기에는. 예. 아예 채용을 안 한 기업들 부문 자체가 부지기수고요. 하지만 그래도 좀 이번 2021년에는 좀 어떻게 그래도 우리가 전략을 모색해봐야 되지 않을까. 채용 규모는 급감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경쟁력을 쌓는 시간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식으로 좀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